네, 어제 저희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연결해서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앙방역당국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법적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쪽도 맞고요.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 재난법이 이제 두 개가 따로 조금 움직여서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저희도 질병청에서 발표했지만, 뭐 결국 어떤 지자체가 단독으로 어떤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법이 우선이고 지금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예. 예,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혹은 중수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휘할 수 있다. 이제 지휘라는 그 단어가 있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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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지휘라고 하는 거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권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간단히 당연하죠. 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취소하라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다시 어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나 충남도지사 김태흠 도지사가 이걸 몰라서 그럼 1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거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 지자체장은 둘째 치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어제 했거든요. 정치인이 여기에 가세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국민의 대표시니까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하실 수는 있고요. 네. 어떻게 보니까 1월 말 정도에 국민의 자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1월 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1월 말에는 그럼 실내 마스크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시기가 1월 말 제가 이런 말하면 1월 말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감각이나 그다음에 여론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보면요,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 지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이제 젊고 건강한 분들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가 심해지면서 쭉 진행하면 이제 질병의 치명률이 40분의 1, 50분의 1로 줄어버렸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주간 일평균 50명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세요. 이 병으로. 이런 병 없었습니다. 역사상에. 혈액이 그랬습니까? 에이즈가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덜 돌아가시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은 이번에 계량 백신 확실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 지금 한 30여 % 되는 거 더 올려야 됩니다. 치료제 처방. 특히 한 70 이상은 무조건 치료제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명률이 확 줄 거거든요. 그런 예방접종과 치료제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그다음에 지금 추이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빠르면 3월이 아니라 1월 말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예를 들어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는 고위험군 60세 이상 한 1,300만 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걸린 사람 맞은 사람 빼고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의 20몇 %가 맞고 있는데 100%가 맞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동안 쭉 걸리는 사람들 역시 있게 마련이니까 자연 면역이 지금 계속 발생합니다. 하루에 지금 5만 명 나오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넘는다고 보고 있죠. 그 주변에서 걸리고도 신고 안 한 사람 있으시죠? 저는 알 길은 없지만 아마 있을 수는 있겠죠. 있습니다. 저는 환자가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신고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이 합쳐지면 거의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1월 초냐 1월 말이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라. 1월 말에도 자르면 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대전시나 충남도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병청이 16일하고 15일하고 26일 예.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자문위 말고 외부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온 결론하고 저희 자문위원회가 쭉 그동안 해왔던 그 회의에서 중지를 모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는 게 학생들 방학 전에는 풀면 안 됩니다. 예. 그 방학 전에 학기 중에 풀면요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감이 초중등생들한테 1000명당 40명 가까이 지금 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다 벗고 수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도 걸리고 아이들도 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독감 때문에라도 학기 방학 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1월 말이면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월 말이라고 하는 건 설 연휴 지나고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또 상관없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추석하고 설을 겪었지만 그거 지나고 뭐 환자가 대폭발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이나 명절 때는 가족끼리 지내기 때문에요. 가족들은 늘 지내는 분들 내지는 서로 조심하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는 그 개량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조건들을 좀 충분히 논의해서 아마도 이제 질병청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토론회 전후가 되면 그때가 그렇죠. 26일 날 토론회 2차 토론회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자문위원회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하면은 뭐 이번 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안에는 그러니까 로드맵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